윤석열이 뭔가를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윤석열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숨만 쉬고 있다가 탄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하나씩 해볼게요. 자, 윤석열이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이 연다고요. 국정 브리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하는 대통령이었으면 매주 열어도 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사상 최초의 인물인 게 뭐냐면 취임하자마자부터 국민 분열을 시킨 보통의 대통령들은 내가 진보 보수 상관없이 취임하면 어떤 화합의 정책을 펼쳐요. 얘는 근데 0.73% 차이로 당선됐는데 민주진보 세력 깡그리 무시했죠. 중도 무시했죠. 그러다가 이제 탄핵될 즈음이 되니까 첫 번째 국정브리핑 동해석유. 내가 그러니까 사실 석유가 나온다고 해도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난 주가 조작 의심이 있습니다만 국정브리핑 한데요. 4대 개혁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 쓸모없는 거. 왜냐하면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를 퇴행시키고 시스템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 지금은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윤석열이 뭘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길거리 지나가서 어디 보수의 진보에 물어보고 보수라고 하면 윤석열 믿냐고 물어봐요. 믿는 사람 한 명이 없어.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얘가 뭐 직접 브리핑하겠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얘 대가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세상 바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의미 하나도 없다. 뭔 개혁이야. 다 계약이지. 연금 계약, 의료 계약, 교육 계약, 노동 계약.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보도 한번 봅시다. 국가 가계비 3천조 돌파. 나 이게 굉장히 악랄한 거라고 봐, 이 보도가. 가계비하고 국가빚을 왜 같이 묶어서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게 3천조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가계비 돌파와 국가비 돌파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3천조니까 돈 쓰지 말아야 돼 이거예요? 아, 그렇네요, 정말. 사실은 그래서 세수 펑크, 비투 영끌로 급등 이 내용을 보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초부자 감세해서 세수는 펑크가 났고요. 또 집값 올리려고 지금 빚 얻어서 투자하고 뭐 영끌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여주세요. 국가 가계 빚이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네요. 가계빚. 가계빚이 국가 빚보다 많은 나라 전 세계 거의 유일할 거예요. 위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지금 3천조가 넘었다 그랬잖아요. 가계빚이 1,896조. 국가빚이 1,145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빚 얻으라는 것 중에 상당수는 집 사겠다고 덫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끌이고 빚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집값이 오르네 말에 개소리하고 있는데 저게 벌써 700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정반대가 돼야죠. 가계빚은 줄여야 되고 국가빚은 조금 더 많아도 된다니까. 언론들이 이거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50% 넘었다고 서상 최초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일본 250% 넘어요. 미국 150%가 넘습니다. 국가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하면서 같이 묶어 3천조 넘었다고. 우리 언론이 하는 정말 나쁜 버릇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부패한 자본주의는 이익은 사유하고 위험은 공유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 짓이거든요. 마치 가계부채라든지 국가 세수 관련된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언론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바꿀 수가 짧은 시간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죠. 예. 다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러분 그 이런 보도 하나 있었죠. 한 상자에 10,000원 하던 청양고추 12만 원. 난 어처구니 없어요. 저건 그냥 공급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게 날씨 뭐 이런 저거를 최근에 얘네들이 만든 용어가 히트플레이션이에요. 뜨거워서 생긴 물가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거 청양고추 써야 되는 식당은 큰일 나는 어떻게 거지, 됩니까? 진짜. 진짜 좀 있으면 윤석열이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형의 고추 한 달에 880원이면 적정한 가격입니다. 이러겠죠.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추석에 그거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한 번 네. 더 하지 이제. 그러니까. 어. 물가가 저런 상황이에요. 물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물론 이게 윤석열 정권만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날씨 문제도 있겠죠. 문제는 이게 지금 뭐 어젠가 뭐 국무총리 등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대책들을 이야기하던데 저 물가가 저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손님은 안 오죠. 원재료는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체 일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갖고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전혀 잡지를 못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국가가 비축하는 물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필요하고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는 비용 같은 거 보조금도 필요하고요. 근데 국가가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저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더 타격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날씨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올해 날씨가 더울 거라는 거 몰랐어요. 다들 알았어요. 날씨 더울 거라는 거 알고 농수산물 문제, 수급 대책 문제 이런 거 미리미리 세워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계란 사태 생각나세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이걸 예측을 못했냐. 요소수 사태. 근데 이런 청양고추 같이 사실 한국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고추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가격이 12배가 올랐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걸 지적해야 되는데 히트플레이션을 지적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치면 사실 올해 이렇게 나라가 더운 것도 나라님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야. 윤석열 이름에 뒤에 열 있잖아요. 열. 아,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야, 니들 노무현 정부 때 그랬잖아. 그렇지. 건이 노무현 앞에 때문이다. 건자도 있고. 자,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추석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요. 뭐 진짜 과일 장난 아니고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수입이 적은 사람이 절대 아닌데 요즘 생활 물가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너무 비싸요. 무능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공급의 부족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급에 국가가 딱 미리 준비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식량 주권 이런 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농민들한테 에어컨 쓰는 비용 같은 거를 뭐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윤석열 같은 부자들은 사 먹잖아요. 그렇죠. 특수활동비로. 아니 열 때문이다 이러고 있으려면 도대체 정부가 나도 왜 있어? 그래. 자, 국가가 다음. 왜 있어? 지금 어제 당정이 소상공인 명절 자금 4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명절 자금이나 무슨 뭐 지원하는 하는 거 다 대출입니다. 뭐 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싼 이자로 대출해 줄게. 윤석열 정권에서 나오는 건 다 대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를 좀 작게 해서 대출해 줄게. 근데 마치 저거는 40조 원을 푸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인간들아. 차라리 25만 원 주는 게 25만 원 주는 낫지. 게 아니 15조니까 잠깐만 한 2배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3조면 떡을 친대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40조 원 준다 그러면 50만 원씩 줘. 그러니까 야 니들 장사 안 되니까 내가 저 직원들 월급 주라고 대출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악화되죠, 사실은 중소기업도 그렇고 정말 냉정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상황을 접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말 웃돌개서 아랫돌개서 웃돌 맞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방식의 지원은 오히려 이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더 멍들게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긴 한데 저는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봅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대책 중에 뭐 한우 같은 이야기는 지난번에 거부권 발행할 때만 해도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우만 그렇게 해주는 거는 차별이다. 그러면서 안 해줬었던 건데 또 이번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 꼼꼼하게 9월 15일부터 18일 KTX 역기성 할인 30에서 40%. 저는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다른 거는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거는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관리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는 느낌을 주고는 있는데 이미 시기는 다 놓치고 이 뒷북 치고
이런 짓 하는데 마지막에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한다 그랬죠. 뭐 저건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오늘 광득 의원이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 1일이 조선 총독부 설립일과 겹친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네요. 조선 총독부 설립일이 10월 1일이다. 강덕구 의원님 짱이 그거 바로 그거 어떻게 찾아냈지? 이거네 정말. 그래 우리들 마음속으로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10월 1일이 공휴일이 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들 이러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2년 연속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시내에서 카퍼레이드하고 이러는 거. 저 카퍼데이드에 또 AR로 또 배 떠다니는 거야. 미치겠네 그러니까. 진짜. 뭐 그래픽으로 막 그려가지고. 그 내가 그려도 허접하게. 그거보다 잘 그리겠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다음 달에 체코 방문하죠. 원전 수출하는 것 때문에. 그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된 거라서 한국이 그 뭐 공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아니죠, 아직은.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욕 포인트 하나.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다음 건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체코 원전 건설하는데 이제 협상을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체코로 건너간다는 건데 이거 이명박하고 똑같은 스킬이죠. 진짜 똑같은 스킬이에요. 스킬. UAE에 네. 원전 수출하는 건 똑같은 좀 스킬이죠. 있으면 자이툰부대가 체코에 가 있는 걸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일단 이제 대기업들 총수들 이제 데리고 갈 거고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내온 자료인데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5,900억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2022년에서 23년 1년 사이에 우리는 4조 100억을 땡겼다. 이게 지금 아직 수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 기약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왜 이명박이 나중에 드러났잖아. 우리 국군 파병하는 거 UAE에 그리고 나서 UAE가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5억 원조 정도 되는 상금은 이명박 개인 통장으로 가요.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지적재산권이죠 지금. 이게 그 한국이 우리나라 원전을 처음으로 지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갖고 지은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지적재산권 갖고 니들이 장사 잘해 먹는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의 대책이라는 게 그다음에 욕 포인트예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동맹이 여기서 왜 나와?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나는지 아세요? 핵공유. 핵공유 때 우리 핵 이야기 절대 안 할게요 한 다음에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듯한 기분이다 이런 것처럼 내년쯤에 기사 그렇게 나올 것 같아. 사실상 핵 수출국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웨스팅하우스가 무슨 상관이 있죠? 거기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한수원이 이렇게 원전 기술이 독자 기술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기술인데 지금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니까 지금까지 바이든 형이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야. 근데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은 해리스가 잘 나오지만 해리스가 돼도 문제, 트럼프가 돼도 문제인 상황 아닙니까? 미국이 미쳤다고 자기 나라 기업에 윤석열이처럼 막 그 저번에 그저 노래 한 곡 부른 값이 131조 정도를 미국에다 투자했던 그런 상황하고 다르게 미국이 미쳤다고 저런 상황에 우리는 한미 동맹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양보해 이렇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 말할 게 뭐예요. 그리고 미국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핵 기술에 대해서 수출 이런 거 얼마나 민감한데.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이 체코 원전 입찰에 웨스팅하우스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술을 보유한 회사도 그 가격이 안 돼서 떨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수출하면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재판까지 걸려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능하냐고요. 저 소제목 있죠? 그 섹션 제목 위에 저게 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써봐요, 여러분. 어감대로 한번 써봐요. 디귿치옷이요. 어우.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거예요. 윤석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국내에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쾌거를 이뤘어요라고 홍보만 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지난번 원전 유전처럼 또 혼자 막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거짓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법시험 구수한 자가 국정 브리핑이라고 나하고 또 뭐 헛소리 찍찍하면
대한민국 저는 아작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시스템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그잖아. 그 석유 나온다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될 업무도 그런 자리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지가 나와고 자기 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저 파리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들 불러다가 그것만 주구장창 이용해 먹는. 몇 날 며칠을. 그 윤석열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에 작년 말에 그거 했잖아요. 해병대 캠프 국가대표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 나중에 무산됐어요. 하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훈련하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손댄 거 다 망하고 있죠 지금. 아유 40조 지원이요? 그냥 대출이라고 써. 뭔 지원이야 지원이. 니들 장사 잘 되고 안 되고는 나랑 상관없고 직원들 밀리는 월급이나 줘라 이런 거거든요. 사람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아유. 자 트리님 감사하고요. 까멜라님, 까멜라 해리스인가요? 트리님 꼬리 잡습니다 하셨고 고맙습니다. 윙크님 성렬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숨도 쉬지 마. 10알. 네, 감사합니다. 이성진님 오늘 푸나님 욕 참느라 엄청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시민들 정말 욕만 나오는 정권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까멜라님 이성진님 꼬리 잡습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잡으시네. 말꼬리는 잡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